정치대담 캠프 대 캠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송평수 대변인, 국민의힘 선대본부의 윤희석 상임공보특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그럼 먼저 오늘 관심을 모으고 있는 대선 이슈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강다은 앵커. 네,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네 후보가 잠시 뒤 저녁 8시부터 TV토론을 통해 첫 진검승부를 펼칩니다. 대선판에 큰 변곡점이 될 수 있는 만큼 후보들은 오늘 하루 따로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열공 모드에 들어갔는데요. 토론 방식은 크게 주제 토론과 주도권 토론 두 개의 파트로 이루어져 있고 각 파트별로 부동산과 외교 안보, 일자리 성장과 자유 주제로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후보들의 4인 4색 토론 전략을 살펴볼까요? 가장 먼저 이재명 후보 정책적 우위를 내세우며 준비된 경제 대통령 면모를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윤석열 후보는 사드 추가 배치 등 안보 공약으로 맞불을 놓는 등 이 후보의 대장동 의혹도 파고들 전망입니다. 한편 심상정 후보는 존재감 부각에 만전을 기할 계획인데요. 노동, 환경 등 소외된 분야에 방점을 찍고 그들의 의견을 대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안철수 후보는 역대 최고 비호감도를 기록 중인 양강 후보와 달리 자신은 깨끗하고 유능한 후보임을 내세워서 차별화하겠다는 전략을 구상 중입니다. 이번 TV토론이 과연 정책 경쟁의 장이 될지 네거티브 공방으로 얼룩질지 유권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제 설 연휴가 끝났습니다. 설 연휴가 이렇게 연휴가 끝나면 정치권에서 흔히 하는 말이 민심을 들었다 이건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윤 특보부터. 예, 대선이 이제 딱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사전 투표가 4일이니까요. 그 관심도가 상당히 높다 역시 시간이 다가오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대단히 셌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끝까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다지는 연휴였습니다. 민주당은 어떻게 들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래도 뭐니 해도 유능한 후보가 누구냐, 또 실적을 낸 후보가 누구냐, 결국 나라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기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다고 보고요. 특히 최근 여론조사를 설 연휴 기간에 한 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걸 보면은 역시 이재명 후보의 약간의 상승세가 엿보인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무엇보다 사실 오늘 큰 관심은 8시부터 있을 대선 후보들의 사자 토론이 될 텐데 그 두 후보 모두 이제 공식 일정을 잡지를 않았더라고요. 열공 모드였다 이렇게 좀 들었는데 오늘 토론 분위기 어떻게 좀 예상하시는지 먼저 윤 특보부터 여쭤볼까요?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본선 들어와서 대선 본선 들어와서 첫 번째 토론입니다. 네. 국민들께 이 토론 형식으로 선보이는 첫 기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하실 말씀이 많고 또 해야 될 과제가 많은데 일단은 국민들께 국정을 운영할 만한 능력과 자격 그리고 품성 모든 것을 갖춘 후보라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에 치중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민주당에서는 지금 어떻게 좀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네. 이재명 후보는 2번의 시장과 1번의 도지사를 역임한 실적과 성과로 자기의 실력을 증명한 사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정 전반에 대해서 위기에 강한 유능한 준비된 경제 대통령 이미지를 부각시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그 정책 경쟁 검증이 좀 될 것으로 점쳐지는데 그거는 일단 진행되는 걸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오늘 토론회를 보니까 이제 부동산, 외교 안보, 일자리 성장 그리고 자유 주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 윤 특보께 여쭤보면 그 윤석열 후보는 검사 윤석열로 오랫동안 좀 있었기 때문에 상대 후보의 그 의혹 검증에 방점을 찍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사실 되게 많아요. 그래 아무래도 뭐 대장동이나 김혜경 씨 논란, 연일 동안 있었던 이런 것에 좀 방점을 찍을 가능성은 높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직전에 검찰총장을 역임했던 그런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예상하시는 것 같은데 네. 또 그것은 아마도 특검도 무산됐고 또 검찰 수사도 미진한 이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의 그 대장동 의혹이라든지 이런 의혹들을 좀 속 시원히 밝혀달라는 아마 국민적인 공감대가 반영된 그런 예상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의혹 검증만 할 수는 없죠. 토론회에서. 그러나 만약에 하게 된다면 주제에 맞춰서 토론에 임하게 된다면
아주 제대로 핵심을 찔러서 국민 여러분들께 잘 알려드리는 그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아실 만한 것들은 다 아실 수 있도록 저희가 잘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주제 때 아무래도 그게 네. 좀 거론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김혜영 씨 의전 논란 관련해서 김혜영 씨가 자신의 불찰이라면서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그 논란이 됐던 배모 사무관도 이 후보에게 잘 보이려고 한 일이다라고 하면서 해명을 했어요. 사과와 해명이 좀 충분했다라고 보십니까? 충분하지 않죠. 이제 이게 가장 문제되는 것은 권력을 사유화했다는 점인데 이 시대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정의 가치에 정면으로 위배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사과와 해명이 불충분하다 하면은 우선 김혜경 씨가 불찰이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 얘기는 본인이 이 모든 것을 의도하지 않았다는 얘기고 또 거기에 맞춰서 그 배모 사무관이라는 사람도 본인이 잘 보이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잘 보시면 그러면 시키지도 않은 사소한 어떤 수발 같은 것을 몇 년씩 공무원이 했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제지했어야 마땅합니다. 몇 년씩이나. 근데 이걸 제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불찰이라는 단어로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죠. 그리고 보시면 이 의혹이 처음 났을 때 이 배모 사무관이라는 이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짜 뉴스라고 했었고 또 그러면서도 은밀하게 이 당사자인 전직 공무원, 7급 공무원에게 은밀하게 연락을 시도했어요. 또 연락을 했죠. 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일 때 수행비서 하시던 그 분도 은밀하게 또 연락을 이분한테 취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언론 보도가 나오고 증거가 나오니까 이제 아무도 자기한테 시킨 일은 아니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일이냐? 납득 못할 겁니다. 그 정확히 해명하고 또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이 의혹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잘 보이려고 한 행동들을 알면서도 왜 그럼 막지 않았느냐라는 것이 하나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배모 씨의 해명이라는 것이 그렇게 납득이 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아마 이제 일반인이기 때문에 그 해명이나 이런 걸 자료를 내는 방법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 정치인들은 뭐 좀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이렇게 내는데 그런 점이 좀 미흡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김혜경 여사가 당사자들한테 직접 지시한 것은 아직 나오지 네네.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뭐 어떤 또 다른 게 있는지 몰라도 배모 씨 같은 경우에 자신이 과거부터 알던 잘 알던 분에 대해서 좀 잘 보려고 했다라는 게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지시한 내용 이런 것들이 그 구체적으로 드러난 건 아직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좀 살피지 못한 공과 사를 좀 구별하지 못한 그런 불찰이 있었다라는 취지의 사과를 하신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절대 없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도 그 직원의 부당 행위는 없었는지 꼼꼼히 살피지 못했고 배우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다 이렇게 좀 사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대로 말하면은 불거진 일부 의혹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다라고 그렇게 읽는 시선들도 있더라고요. 뭐 인정 여부를 떠나서 네. 일단은 뭐 직접 지시한 건 아니지만은 어떤 공무원들의 뭐 간접적인 어떤 도움을 받은 것 자체가 과연 직무 범위 내에 네네. 있는 것이냐, 네. 혹시 그 밖에 있거나 경계에 있는 애매모호한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은 좀 분명히 하지 못했다.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윤tuk복께 여쭤보면 그 이재명 후보가 이제 뭐 감사기관에 진상을 밝혀달라고 했고 경기도에서 이제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도 밝혔거든요. 경기도 자체 감사나 아니면 뭐 감사원이나 뭐 이런 기관들을 통해서 감사가 충분할 것이라고 좀 보세요? 참 이게 간단한 입장문 내고 사과했다고 이렇게 넘어가는 일들이 이재명 후보에게 너무 잦습니다. 그런 것이 통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허술한 나라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공무원을 사적인 일에 동원을 하고 그다음에 뭐 대리 처방을 받았다든지 공적인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썼다든지 하는 것은 이건 그냥 범죄 행위입니다. 그렇다면은 친정인 경기도에 기대해서 경기도의 감사를 받는 것보다는 이건 수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 성남시장일 때 이런 말을 했어요. 한 번이라도 성범죄나 뭐 횡령 문제 걸리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 퇴출한다라는 말을 했었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가 기대를 해봐야 될 거고 김혜경 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얼마 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무한 검증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무한검증 받으셔야 합니다. 수사에 잘 임하셔야 할 거고 수사를 하게 된다면. 그리고 이 공무원 요분을 희생양 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나서서 국민들께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설명할 것은 설명하고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재명 후보도 이제 책임을 지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국민의힘에서 지금 그 뭐 이재명 후보 부부 그리고 뭐 배모 씨까지도 이제 검찰에 고발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김혜경 방지법을 정책 공약으로 만들고 갑질센터 설치를 한다. 이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일단 이 문제가 네. 그냥 단순히 개인의 일탈 행위가 아니라 네. 공정이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대 정신의 정면으로 역행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의 사유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따라서 대선을 앞두고 이 점을 더 환기시켜서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저희가 집권할 경우에는 그런 일이 뭐 여야를 막론하고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표시라고 보고요. 뭐 고발도 했고 하지만은 더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허위 사실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가 이제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이 의혹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또는 민주당에서 부인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없다는 식으로 홈페이지에도 올렸었고 이재명 후보도 발언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언론 보도에 따라 또 이 당사자가 폭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밝혀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도 더 짚을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네, 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그 감사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 경기도 내의 그 규정에 위반된 게 또 어떤 게 있느냐 이런 사실 확인 차원으로 보이고 또 당사자도 어떤 내역인지 카드 내역 사용이 네. 어떤 거는 자기가 뭐 권한 내에서 썼을 수도 있고 또 뭐 아닌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가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일단 감사는 필요한 걸로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 이 병원이 아마 도청 내에 있는 의원으로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병원은 도청 직원들만 이용하는 걸로 이렇게 네.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리 처방 의혹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배모 씨가 또 자신의 질병을 소상히 밝혔더라고요. 저 밑에 주무관 직원한테도 알리고 싶지 않았을 가능성이 그렇죠. 있어 보인다. 네. 그런 과정에서 생긴 오해가 또 있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밝혀지실 거기 때문에 너무 과한 표현은 조금 현 단계에서는 좀 삼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 대변인께 이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그 김건희 씨 역시 뭐 경력 부풀리기, 7시간 통화 녹취 등의 문제 제기가 상당히 많았고 민주당은 해명이 불충분하다라는 그런 입장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예, 그런 것들은 이제 배우자도 네. 대통령 후보의 배우 당선이 되면 이제 공적 지위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럴 경우에는 어느 정도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기한 것이고 저희들은 이번 오늘 토론회에서는 배우자 리스크에 대해서는 뭐 언급을 자제하거나 거의 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듭니다. 왜냐하면 후보 본인에 대한 어떤 토론이나 정책 검증도 사실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어렵게 성사됐는데 사자 토론이 그렇기 때문에 좀 정책이나 공약 내지는 이런 토론에 집중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또 뭐 이재명 후보가 네거티브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도 밝히기도 하셨으니까 오늘 뭐 그런 얘기는 없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되고, 그런가 하면 또 이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만배 씨와 또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도 좀 논란이 됐잖아요. 김만배 씨가 이제 그 윤석열 후보를 지칭을 한 부분, 이것을 이제 민주당에서 상당히 좀 문제 제기를 한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지금 어떻게 좀 파악하고 계세요? 지금 이게 언론 보도가 사실 조금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과거에 이제 그분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이재명 후보와 전혀 관련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언론이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서울중앙지검장이 그분이 이재명 후보가 아니다라고 확인까지 해줬고 또 당사자 중 한 분이 12년 동안 출하이를 지도를 했는데 CR도 안 먹혔다라는 말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실명으로 이제 윤석열 후보님의 이름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어제까지는 보도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는데 상당히 좀 언론 지형이 조금 저희들에게 조금 불리하게 돼 있다 이런 걸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당시는 보면은 이제 안상수 전 의원도 대선 후보 경선 당시에 김만배 씨와 윤석열 후보의 관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한 게 있어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뭔가 여기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김만배 씨가 왜 이런 발언을 했다라고 보고 계신 거예요? 글쎄요. 저희도 이게 이제 검찰총장 시절에 이제 이분이 2020년 9월에 한 발언인데 저희도 궁금합니다. 아마도 같이 공모를 했던 사람과의 사이에서 뭔가 허세를 과시하기 위한 얘기가 아니었을까 짐작은 하는데 뭐 내용을 모르니까 저희가 뭐라고 대처할 수가 없네요. 그런가 하면 또 민주당에서는 그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그 부산저축은행의 부실 수사가 뭐 씨앗이 됐다라는 좀 지적을 하고 있고 그 김만배 씨 누나가 그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윤석열 후보의 부친의 집을 샀다. 이 두 가지 점을 좀 문제를 삼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과거에 논평이나 이런 데서 제기한 것이고요. 네. 오늘 뭐 후보 토론에서는 뭐 없다. 거론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이제 사실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관련해서도 윤석열 후보가 당시 수사 책임자로서 분명히 좀 부실 수사 내지는 의심을 받을 만한 봐주기 수사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이제 과거에 상관으로 모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변호사로 선임이 돼서 이제 했지 않습니까? 네. 박영수 특검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분명히 횡령 액수나 또 알선수재 액수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빠진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그것은 나중에 수원지검에서는 어렵지 않게 수사를 해서 구속을 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이죠.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토론에서는 거론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아무래도 다른 또 두 명의 후보가 있기 때문에 질문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좀 여쭤봤고 이건 제가 네. 해명을 좀 해야 네네네네. 되겠습니다. 이 부산저축은행 관련해서는 사실관계를 제가 확정을 해드려야 돼요.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뭐냐면 수사 대상이 부산저축은행 등 여러 개의 저축은행들의 대주주가 차명으로 회사를 설립한 게 있어요. 거기에 저축은행에서 대주주의 차명회사에게 대출을 해줍니다.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예. 그 부분을 수사하는 게 중점이었어요. 따라서 지금 대장동 사업에 관련된 어떤 업체에게 부산저축은행이 대출한 부분에 대해서 왜 수사를 못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왜 밝혀내지 못했느냐 하시는데 전혀 수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부실 수사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좀 반론이 필요한데요. 지금 우리 윤 특보님께서 사실관계를 조금 잘못 알고 계십니다. 그것도 이제 SPC라 그러잖아요. 그 지분 투자를 하지 않은 사건이 공소장에 보면 2개가 나옵니다. 2개가 나오는데 그 두 회사는 기소를 했어요, 관계자를. 그런데 대장동 관련된 것은 그 기소한 2개 회사와 비슷한 건데 기소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조금 착오가 있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심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만 더 드릴까요? 제가 말씀드린 게 수사 대상의 주된 수사 대상이 그러는 거고 수사를 하다가 어떤 다른 부수의 혐의가 발생되었을 때 또 기소를 추가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요거를 못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데 있어서 참고인들을 소환하다가 이 참고인이 절도를 했는데 왜 그 절도를 못 밝혔냐 이 얘기와 똑같은 얘기예요. 당시 수사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렇게 볼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주장이신 것 같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선 수재로도 5명 이상이 구속이 됐어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하겠습니다. 또 오늘 토론에서 또 네. 문제가 거론이 되면은 두 후보께서 직접 좀 해명을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외교안보도 좀 다뤄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좀 부족한 관계로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캠프 대 캠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